자, 그러면 이제 지정왕의 우상국 정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보기로 했었던 내용 전에요. 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그 앞에 있었던 사료에서 여기에 제가 열십자가 빠졌었습니다. 사료에서. 그래서 3년이라고 읽었는데요. 13년입니다. 원사료는. 그래서 일단 13년을 넣고 나서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밑줄 안 치더라도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자,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년 그 토산물을 공납으로 바쳤다. 그리고요,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혹은 울릉도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사방 백리이고요. 험준한 것에 의지해서, 기억나시죠? 의지할 시자, 의지해서 항복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 글자를 빠뜨리는 바람에요. 어느 한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빠진 걸 알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 뒷부분 사료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이제 한자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고유명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자 내 문장 속에서 한번 잘 찾아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우리한테는 낯이 익은 한자이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찬이죠, 이찬.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찬, 최고위의 이벌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로서 이 정도 한자는 그래도 우리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미 자체는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찬이나 먹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이태리에서 밥을 먹는다? 그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찬이라고 하는 관등을 한번 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찬, 달을 이자에 이 사자의 지합이 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이사부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관등이 이찬인 이사부 이렇게 될 겁니다. 달을 이자에 이 사자의 지합이 부자입니다. 자, 그리고 위 뭐뭐로 했다. 하여튼 이거는 뒤에 문장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만들어주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고유명사는 어찌 하자에,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이 슬이라고 도금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은고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단라자죠. 그리고 뒤에 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슬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슬라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사실은 강릉과 관계되는 곳인데, 자, 명주, 하슬라주.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 신라 치정왕 때에는 하슬라주인데 그것이 이후에 아마 명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삼국 사기죠. 아마 명칭을 조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더요. 하, 어찌하, 그 다음에 슬. 이거는 이제 제가 경상도 억양이라서 한번 적는 게 좋겠죠. 네, 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른 뜻은 아니고 검은고. 그래서 뭐 굳이 뜻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비달라자. 그래서 하슬라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도금은 정말 쉬워요. 자, 요거는 이제 군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주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주에는 바로 군주를 파견하죠. 특히 이제 이 군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군사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군주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한번 역시 배경 지식으로서 가지고 오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문장에서요.
거의 다 사실은 뭐가 됩니까? 고유명사죠. 그래서 네, 제일 끝에 말할 위자, 이를 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 정도, 위자 정도네요, 위자. 자, 그리고 뭐 이 위자도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죠. 이찬 이사부를 하슬라주 군주로 삼았는데 그 군주가 위 말하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뒤에는 우리가 앞에서 우산국을 한번 봤기 때문에 요거는 편하죠. 자, 우산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우산국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우라고 한번 도금을 달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잘 쓰지 않는데 사나울 한입니다. 사납다. 그냥 오늘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자는 우상국 사람들은 좀 어리석으면서 사납기만 하다. 뭔가 단순 무식하다. 뭐 이런 네, 현대식으로 약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부라는 사람이 뭔가 우상국 사람은 좀 어리석으면서 난폭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는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밑에 줄 한번 보시죠. 자, 어려울 난자죠. 그럼 뭐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를 보시면 네, 이거 위자죠. 그러면 이 위는 힘 아니면 위압적으로 하는 거, 누르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레가 있는데요. 위압적으로서 눌러서 가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건 해석이 별 불필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힘으로 누르는 것은 난해서 어렵다. 그래서 힘으로 누르기 어렵다. 그들은 어떻다? 머리는 안 좋은데 난폭하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뭐뭐로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계획. 즉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때도 이 계자를 쓰고 계획한다고 할 때도 이 계자를 쓰죠. 그렇게 놓고 본 다음에 계획하다, 셈하다, 계산하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계획적으로 항복을 하게끔 하는 건 가능하다.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맛깔나는 해석은 뭐냐 하면 뭔가 지혜, 꾀로서 그들을 네, 항복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고 사납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한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새로운 한자는 네, 여기에서 슬자가 새로웠지만 크게 쓰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사나울 한자 정도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지러울 난자, 어려울 난자, 네, 그 정도만 이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찬, 이사부, 그 다음에 하슬라주, 네, 이 정도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한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에 내자. 그래서 이에 요거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만나면 해석 안 하셔도 되죠. 뭐뭐 이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마늘 다자고요. 자, 그 다음에 조자는 만들 조자죠. 그리고 나무 목자고요. 자, 요게 이제 처음 보는 글자인데 뭔가 아까 이 어리석을 우자랑 한자 구조가 비슷하죠. 어리석을 우자는 우자에 마음심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우자에다가 왼쪽에 네, 사람 인자가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그래서 허수아비,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스승과 아들, 뭐 스승과 제자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참 연구 대상이긴 한데요. 적어도 이때 라이언, 사자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알기 시작했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와 더불어서 들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불교에서는 어떤 지혜를 가진 동물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자가 결국은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포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었으니까 아직 없지 않나요? 이런 의문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 기록들에서는요, 이미 신라 초기에 불교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김수로 왕의 왕비였었던 허황우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야를 통해서 이미 불교가 들어왔고 이를 통해서 신라에도 불교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3세기, 4세기 불교가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흥왕 때 공인된 것으로 우리는 암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충분히 불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자라는 용어를 지정왕 때도 쓸 수 있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허수아비 사자. 자, 그렇게 보시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고 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좀 꾀를 내보자. 그래서 가짜 사자를 만들자. 뭘로요? 나무로.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다자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눌 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어딘가에 실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제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금은 I입니다. 그래서 제. 자, 그러면 뒤에는 전쟁과 관련한 배선자거든요. 그러면 전선이니까 그냥 이거는 해석보다는 전선에 나누어 싣자.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글자는 조금 본 적이 없을 건데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글자가요. 요 글자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뿌리 젖자인데요. 뿌리 젖자. 그러면 이제 뿌리 여기서 뿌리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제 한번 그런 건데요. 결국은 동사로 쓰이면 뿌리를 내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는 당연히 울릉도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혹시 도금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해안이죠. 보통 이제 이 안자가 언덕 안자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문장을 간단하게 보신다면 이에 나무를 가지고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나누어 싣고요. 그것을 해안에 뿌리 내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뿌리 내리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해안에 가져간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이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사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슬라주 군주로 위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인데 그 군주가 말하기를 자,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지만 한 힘은 세다. 아니면 어리석고 힘만 세다. 그래서 억압적으로 누르기에는 난 어렵습니다. 억압으로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억압으로서 다가가기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제가 한번 다 해봤는데요.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가하겠습니다. 이거는 좋겠습니다. 꾀로서 승복시키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꾀로서 승복시키는 게 좋으냐 하면 이에 나무로서 허수아비 가짜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요. 그 나무 사자들을 나누어 전선에다가 실어서 그 나라 우산국 해안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한자는 조금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보면 획수들이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이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요. 이 광자인데 이 앞에 말씀 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광입니다. 자, 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의미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고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부 다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 고한다 말한다. 그냥 거짓말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료를 보다 보면요. 이 글자도 왕왕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 여자입니다. 도금어 여라고 해서
너입니다. 너. 그래서 이제 보통 네, 어제 한번 제가 요 한자를 본 적이 있는데 자,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자꾸 오른쪽으로 픽픽하네요. 이게 나오자입니다. 그죠? 다섯 오자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네, 입구자 붙어 있는 게 나오자인데 이게 나고 그 다음 저 여는 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도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겠죠. 나 오자와 너 여자를 한번 구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 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너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뭐 생략하다 이렇게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상 만약이라는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불복은 조금 전에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불복,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막 소리치는 거죠. 야, 너희들이 항복 안 해? 항복하지 않으면 자, 곧즉자의 또는 법칙 칙인데요. 보통은 이제 앞머리에 있으면 제가 곧, 즉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방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풀어놓는다는 의미로 됩니다. 어떨 때는 막다라는 것도 되는데요. 뭔가를 막을 때가 방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풀어놓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풀어놓을 방자의 뒤에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이 맹수를 이렇게 자, 맹수도 한자는 좀 획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사나울 맹자의 짐승 숫자입니다. 그죠? 자, 짐승 숫자.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네, 이 차자인데 요 이 차자랑 네, 비교할 비자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교할 비자는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요 획수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자, 요거는 요렇게만 써지는 거고요. 여기는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써져 있는 한자는 차자고, 자, 제가 아래쪽 요렇게 쓴 거는 비교할 비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 맹수를 방 풀어버리겠다. 어우, 그죠? 울릉 사람들 완전히 바짝 긴장하겠죠. 저 사자를 푼다고? 그러면 다 잡아 먹힐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사부가 막 소리치고 있느냐 하면 이 사자를 풀어서 밟게 하겠다.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게 하겠다. 그래서 답자죠. 자, 이게 솔직히 이제 역사과나 우리 역사교육과에 참 많이 쓰는데요. 중개답사, 추계답사. 그때 쓰는 게 이 답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사 간다 할 때가 이 답자고 밟을 답자죠. 그리고 뒤에 축일 살자입니다. 자, 그럼 끝에는 이제 어조사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자,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맹수를 풀어서 너희들을 다 밟아 죽이게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사부가 엄포를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뻥이 과연 먹힐까요? 자, 뒤에 보시면 울릉국 사람이 되겠죠? 우상국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할 공자고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공포죠, 공포. 근데 옛날에 이 두려워할 구자를 조금 더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한자만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두려워할 공, 두려워할 구입니다. 공구. 자, 그래서 그 울릉도 우상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요. 곧 어떻게 했다. 자, 이제 자, 요거는 도금이 두 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강이고 그 다음에 항복한다 할 때는 항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결국은 두려워서 내려왔다도 해석이 되겠지만 조금 싱겁잖아요? 네, 이거는 항복했다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요렇게 해서 결국은요.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정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네, 요 단어를 빌린다면 거짓으로 과하는 거, 광고, 뭔가 통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뻥이 어떨 때는 먹힐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사실 확인이 잘 안 될 때 막 이렇게 겁을 주게 되면 막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죠. 그래서 삶의 거의 대부분은요, 저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거나 의지가 강하면 뭐 세상의 일을 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타산지석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깔끔하게 지우면서 조금 더 한번 다시 보고 해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이에요. 광고왈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불복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 방 풀어버리겠다. 이 맹수를 풀어서 밟아서 너희들을 죽이도록 할 것이다. 그랬더니 국인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곧 항복하였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사료는 치정왕 때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 들어갈 때 대표적인 하나의 사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정왕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한자 사료이고 또 재밌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자 공부도 조금 해봤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짧게 두 편으로 하니까 훨씬 편한데요. 이게 좀 기술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고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오늘은 일단 기술적인 오류는 없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지정왕의 사례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한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한자 사료입니다. 비석과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비석 사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